역사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한국 이웃 정말 고맙습니다. 식품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을 떠올리게 하네요. 중국 상해 민항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들의 위챗 단체 대화방에서 주민들이 한국 이웃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썼습니다. 이 메시지가 릴레이로 이어졌다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상해 봉쇄, 주민들의 이동이 통제가 되면서 정말 심각한 식품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국의 한 식품 기업이 상해의 여러 아파트 수천 가구에다가 두부를 돌렸다고 하는데요. 이 두부를 받은 주민들이 이렇게 감사를 표한 겁니다. 두부 한 모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맙고요. 또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에 가슴이 훈훈해지네요. 자, 오늘 첫 곡은 오키입니다. 이웃 사촌.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뉴스 보셨어요? 네. 너무 감동적입니다. 따뜻해지죠. 왜냐하면 저도 네. 이제 동창들이 상해에 있으니까 우리 네. 그 동창 그 위챗방에서 매일마다 어떤 글이 많이 올라오는가 하면 식량이 부족해서 이 식량을 사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제 물건 사면 줄 서 사잖아요. 근데 네네. 온라인에서 주문하기 때문에 그걸 지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재기 하듯이. 네. 근데 사재기도 아니고 1인 몇 개인데 금방 동난다요. 그래서 내 친구는 매일마다 그걸 이제 성공하면 너무 좋아하고 실패하면 그렇죠. 너무 슬퍼하고. 네. 근데 그 친구는 또 시어머니가 이 온라인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을. 네. 그것까지 같이 해줘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서수일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되는 겁니다. 네. 국적하고 무관하게 모든 주민에게 두부 한 모씩을 돌렸다고 하는데 중국 분들이 특히 또 두부 좋아하시고 요리도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두부, 마포두부, 네네네. 두부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매일마다 삼시세끼 두부를 빼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부가 일상이 중국 분들은 일상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몇 개도 아니고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3만 개를 네. 그 냉장 두부를 그 냉동도 아니고 냉장 두부를 그렇게 많은 가족 단지에 다 네네. 이렇게 돌렸다는 거는 두부 돌리는 인건만 해도 생각만 해도 엄청나게 그렇죠. 했으니까 와 이거는 물론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이니까 한국 사람들만 줄 수 있다 이래도 사실 한 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네. 국적 불문 다 돌렸다는 거는 중국 분들이 아마 위챗방에 엄청나게 올렸더라고요. 두부로 만든 요리 사진을 네. 있잖아요. 그 두부로 만든 예, 요리 사진. 맞아요. 네. 이렇게 고마움의 릴레이가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직은 참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되더라니까요. 맞아요. 평소에는 사실 두부 한 모가 특별하게 감동을 줄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지 네. 않나요? 그런데 이 두부 이거를 보면서 사진을 보니까 또 두부 요리가 이렇게 많은 건 또 처음 알았네요. 정말 두부 한 모를 가지고 네. 얼마나 다양하게 올렸는지 처음에는 감동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네네. 두부 메뉴 경쟁이 이제 된 겁니다. 그걸 네. 보면서 이렇게 작은 두부 하나가 어려운 시기는 네. 정말 소중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두부 가끔 조금씩 남으면 버릴 때도 있잖아요. 네. 이 뉴스 보고는 다시 이거 끝까지 다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네, 두부라는 게 그 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식물성 단백질로 소화 흡수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단백질 섭취의 가장 첫째가 두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행복우체통에는 또 어떤 따뜻한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남옥란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홀롱제가
오는 날은 장날이란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홀롱제들이 우리 마을에 나들기 시작한 것은 딱 광복 직후였다. 사소한 생필품은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씩 마을에 드나드는 홍롱제에게서 물건 대 물건으로 바꾸어서 활용했다. 마치 서울 시가지의 모퉁이에 차려놓은 벼룩시장처럼 자그마한 상자에다가 참빗이며 얼레빗이며 손거울이며 가위, 눕거리, 가루분통, 납작한 머리핀이며 조개 고약, 검정색 물감, 없는 게 없이 다 갖고 다녔다. 엄마도 이모가 시집을 가는데 10전짜리 손거울을 사서 선물을 했다. 돈이 없을 때는 알곡으로도 바꾸었다. 한여름에 식량이 모자랄 때 홀롱제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기도 했다. 왕래 장부는 자그마한 몇 장 안 되는 손바닥 크기의 마분지에 적어놓고 가을이 되기 바쁘게 외상빚을 받으러 찾아온다. 그러면 인심이 후한 동네 사람들이 척척 쌀독에서 쌀을 퍼내서 여름에 진 빚으로 주워 보낸다. 홀롱제가 마을에 드나들면서 집집마다 생활이 조금씩 피고 일상적인 자재일구레한 생활용품이 늘어나는 것도 눈에 띄었다. 제일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그때 7살쯤 되는 내가 빈집에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홀롱제 소리가 딸라랑 딸라랑 들려왔다. 호기심이 동한 나는 그 홀롱제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고 상자 한쪽 편에 글쎄 잘 익은 오얏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두말 없이 방구석에 놓여있는 헐망한 경대서랍에서 50전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들고 숨이 턱에 닿게 뛰어가서 그 오얏을 샀다. 나는 집에 들어와서 구들에다 쏟아붓고는 흥이 나서 주워 먹고 엄마와 동생들에게 주려고 일부는 남겨두었다. 저녁에 일밭에서 집에 돌아온 엄마는 빗자루로 나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엄마를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50년대에 50전짜리 지폐 한 장이면 정말 큰 돈이었다. 7 식솔의 비상용으로 애지중지하던 돈을 글쎄 이 철부지가 홀롱제에게 주고 오얏을 사왔으니 엄마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이 일은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낙인처럼 찍혀있다. 홀롱제 장사 아치도 역사의 산물로 세월의 흐름 속에 묻혀버렸다. 홀롱제는 몇십 년이 지난 오늘에도 내 머릿속에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는 진한 흑백 사진으로 남아있다. 시대를 이끌던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발전하고 완미하게 인간 세상을 이끌고 단계적 사명을 완수하면서 광명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대충 홀롱제가 뭔지는 알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게 홀롱제가 그 홀롱이라는 건 이거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백화상점할 때 화란 단어가 물건이란 뜻이거든요. 홀. 그러니까 롱이라는 건 보통 이제 어떤 사람. 그래서 호랑이란 단어가 있어요. 호랑. 네네. 아마 제는 제가 볼 때는 사람 해서 이 물건을 여러 가지 물건 들고 다니는 사람. 그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헐렁제를 오면 우리가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네. 이분하고 저 나이 차이가 그렇게 없으니까 그 남홍란 선생님하고 그게 없으니까 아마 비슷한데 헐렁제 분들이 물건만 판매하는 거 아니라 또 딸랑딸랑 하면서 다니면서 먹을 것도 판매를 했어요. 네. 그러면 집에 그때는 돈으로 살 수도 있지만 물물 교환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치약 껍데기로 뭘 바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껍데기? 치약을 조금 쓰면 되는데 네, 열심히 많이 쓰는 싸가지고 치약 그거를
모아뒀다가 이 홀롱제 올 때 되면 내가 원하는 거를 바꾸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사지도 않으면서 네.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죠. 궁금한 거예요. 네. 구경도 나가도 좋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골목에 오면 할머니부터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와요. 그럼 서 있으면 그분이 막 설명하면 네. 어떤 사람은 뭐 그 돈으로 사고 예. 어떤 사람은 물건으로 사고 네네네. 저는 이제 외상은 잘 몰랐는데 그 쌀을 가지고 나와서 바꾸는 거는 봤어요. 아, 네. 그 우리나라의 박물장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약- 박물장수도 여러 가지 박물장수는 물건을 뭔가 이렇게 가지고. 이고 다니고 다니죠. 네네. 그렇죠. 등에다가 이고 다니잖아요. 네. 홀롱제는 이 상자를 이렇게 옆에 메거나 아니면 어떤 홀롱제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혹시 탕후루를 그 장사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여기에 다 꽂혀 있어요. 내가 뭐 판매하는 거 다 보이게. 네. 영화에서 봤습니다. 예. 네. 그거를 그것처럼 해서 약간 그 한국의 그 박물 장수 네네. 그분하고 좀 달라요. 근데 다니는 게 다르죠. 그분은 다 보이게 들고 다니나요? 아, 박물장수도 그 등에다 이고는 다닙니다마는 네. 거기에 이제 상자각 속에 아. 모든 물건이 또 다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탁 예, 펼치게 예. 되면 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딱 보고. 보여주면 아, 그거는 그 비슷하네요. 안에서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네. 저도 그 예전에 막 이렇게 엿장수들이 돌아다닐 때. 맞아요. 네. 그러면 정말 네. 뭔가를 가지고 바꿔 먹고 싶고 저는 쌀로 조금 뭘 바꿔 먹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저는 또 그냥 할머니 아주 그 고무신 그때 신으셨잖아요. 예, 예. 새 고무신을 들고 나가서. 그러면 맞지 않나요? 아, 근데 그 동네 매일 오시는 그 엿장수셔가지고 네. 이게 새 고무시니까 네. 집으로 갖고 오셨어요. 아, 바꿔주지 않고. 네. 그분 참 착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때는 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 쌀로 바꾸는데 너무 많이 퍼가면 안 되니까 그쵸. 약간 잘 보이지 않게 그냥 나 혼자 입 정도를 이렇게 맛보기 하는 정도를 네네. 딱 바꿔 먹고 아무 일 없듯이 아마 어머님도 알고 가만히 그냥 그렇죠. 모른 척 하신 것 같아요. 네. 남옥란 씨처럼 아마 이렇게 그 철없는 시절이었으니까 그 집에 있는 여기 돈 있는데 이거 가져가서 그냥 사 먹어야 되겠다라고 갖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어리니까 뭘 모르고. 그래서 동네는 있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그 남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맞은 경우가 많죠. 네. 남옥란 씨도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빗자루로 막 사정없이 맞았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비상금으로 났는데 남편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걸 사 먹었다니까. 네. 근데 이 홀롱제 얘기는 저희가 편지에서 거의 처음 네. 접하거든요. 저도 사실 네. 홀롱제라고는 이렇게 한국말을 이게 뭐죠? 조선말로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보니까 그 호랑자이, 호랑저 이런 말인데 우리 때는 그냥 뭘 팔면 그 사람 별명을 지어줬어요. 아. 예를 들어서 마화 파는 사람 온다. 그 네. 마화장수 왔다. 네. 그다음 뭐 이 사람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손거울이라면 손거울 판 사람 왔다. 이러면서 막 뛰쳐나가거든요. 네. 그 특별하게 뭐 이 사람이 홀롱제다 이렇게는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동네가 한족 더 많고 조선족 분들이 상대적 적으니까 그럴 수도 네. 있는데 네. 연변에서 아마 홀롱제라고 했는가? 네. 예전에 그 우리 역사 소설 같은 거나 영화를 통해서 보면은 아주 그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이 홀롱제처럼 박물장사처럼 네. 이게 뭐 여자분들을 위해서 뭐 연지곤지. 네, 연지곤지 네. 뭐 분가루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돌다 보니까 네.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그렇죠. 나는 이런 거 나오면 남겨달라. 그래서 기억하고 와서 그 사람 찾아오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도움을 생활에 네. 작은 물건을 도움 주는 분이라고 생각 참 고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걸어다니는 인터넷이 아닐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걸어다니는 배달하는 소망 배달부. 네. 그래서 홀롱제는 지금 없지만 아마 가끔 그 저희도 닷새 한 번씩 장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네. 중국은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무슨 지역마다 좀 다른데 뭐 3일 6일장 뭐 이렇게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물건을 사는 사람도 많지만 옛날 그 느낌을 찾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가서 또 맛있는 것도 간단한 거 맞아요. 사 먹기도 하고요. 평소에 안 먹던 걸 거기 가면 왜 그렇게 맛있는지. 조영남이 불러주는 화개 장터 들으면서 자, 우리도 마음은 장터로 한번 가볼까요?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용정시 오림경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 아빠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4년 전 우리 아빠는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크게 다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한국으로 갔는데 아빠는 한국에 간 지 얼마 안 되어 돈도 벌지 못하고 몸만 상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픈 아빠를 데리고 할머니는 장춘병원이며 연변병원이며 여러 병원들을 다녔지만 치료도 못한 채 빚만 가득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아빠는 오랫동안 집에서 누워만 계시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가슴이 아파 밤에도 주무시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아빠를 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여기저기서 약을 구해다가 다려서 아빠한테 먹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누워 계시는 아빠는 어쩐지 나의 아빠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아빠는 상냥하고 웃음이 많았는데 지금의 아빠는 말도 별로 없고 야위어서 그런지 무서워졌습니다. 눈도 노랗고 얼굴도 노랗게 되었는데 아파서 그런지 말도 별로 하지 않고 앓은 소리만 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활달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빠가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숱한 검사를 하였지만 병은 여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빠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는 아무리 아파도 나한테 아프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빠가 아픈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2년 동안 집과 병원을 수없이 오가며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심하게 아파하기에 또다시 병원으로 갔지만 할머니의 눈물도 나의 울음소리도 아빠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겨우 40을 넘기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나는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지만 항상 집에 누워 계시던 아빠의 빈자리를 보면서 믿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슬픔을 참지 못하여 울면서도 나 때문에 속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빠가 없으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돈이 무엇이길래 건강하던 아빠가 나와 할머니만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가셨는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오늘도 아빠의 사진을 보며 아빠가 하늘나라에서만큼은 아프지 말고 건강하기를 빕니다. 아빠가 정말 보고 싶어요. 네. 오림경 학생이 보내온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 아빠였습니다. 지금 그 편지 사연을 보내온 오림경 학생이 소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니 그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것을 채 실감하지도 못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초등학교 3학년이면 네. 밖에서 한창 뛰어놀고 철없는 나이인데 그렇죠. 얘 편지를 읽으니까 대학생 편지를 읽는 그런 느낌 들어서 네네. 너무 뭉클하네요. 할머니의 눈물도 나의 울음소리도 아빠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써왔는데 지금 아빠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제발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마지막에 글을 쓰면서도 아빠가 정말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병이 생기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많죠. 뭐, 네네.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죠.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네네. 저희 주변에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집을 위해서 다 열심히 일하고 네. 돌아가는 찰나에 한국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 또 이 그 어림경 학생처럼 네네. 돈 벌러 왔다가 얼마 안 돼서 일이 사실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나가지고 집에 가서 돈은 못 벌고 빚만 잔뜩 있다가 이 하늘나라로 가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제 친한 친구 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10년 일하고 네. 아들, 딸을 집을 다 장만해 주시고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위챗 이렇게 뭐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잘 될 때 네네. 아니니까 편지를 쓸 때예요. 그래 이 친구가 우리 엄마가 7월에 온대. 이래서 우리가 너무 좋겠다. 10년 동안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네 했는데 얼마 지나서 그 저희들 아마 기말고사 전 같아요. 갑자기 얘가 이제 소식을 받았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병이 아마 있었는데 네네. 참고 병을 안 보다가 그냥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마음 놓는 순간 아마 병이 발생하는가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난 그걸 보고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데 막 눈물도 나고 네. 우리 애랑 비교하면 우리 애가 10대 초등학교 3학년 때 생각하면 막 엄마 아빠 이렇게 애기 소리 나는데 얘는 예. 사실 우리 한국이나 어디 대도시 또는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시는 동포들이 많으신데 사실 밖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는 대부분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 억척스럽게 일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생각지도 않은 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도 본인의 몸은 좀 잘 보살피셨으면. 사실 이제 네. 보면 거기에서 정착해서 오래 산다면 사실 병원에 자주 가는데 네네. 보통은 3년 하고 가야지. 그렇죠. 뭐 5년 하고 가야지 이러면 정말 어떤 분들 주말 없이 일을 해요. 주말 안 쉬면 또 돈을 좀 더 벌잖아요. 네. 약간 아프면 자기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키워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정말 현명하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네네. 가족을 사랑했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본인이 와서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일을 하시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맞습니다. 동포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본인의 몸도 좀 잘 살피셨으면 좋겠네요. 한스밴드의 아빠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룰 때 아빠는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타지키스탄의 두샨베에서 K-팝 페스티벌이 개최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에서 K-팝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주 타직 한국 대사관 주최를 했습니다. 네. 이번 페스티벌은요, 2016년 이후 타지키스탄에서 처음 개최된 K-팝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 문화 행사에 목말라 있다 많은 그 현지 젊은이들 한 700여 명이 참관을 해서 아주 뜨거운 무대를 보였습니다. 공연 전 온라인 경연에 현지인들로 구성된 54개 팀이 지원을 했고요. 네. 최종 선발된 한 15개 팀의 참가자가 이번 K-팝 페스티벌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 참가자들이 그 대사관 SNS에 공개한 그 소개 영상에 3만여 개의 좋아요가 달리기도 했을 정도로 아주 열띤 성원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네. 시설위원으로는요, 타지키스탄 문화부 제1차관과 또 타직의 그 유명한 국민 가수 히콜로바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날 폐막 축사에서 이제 권동석 대사는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한국 대중문화를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하면서요, 양국 문화 교육을 통해서 서로의 정서를 느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봄학기 한국어 강좌 수료식도 열렸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2022 봄학기 이제 한국어 강좌 수강생 그리고 수료생을 대상으로 이번 학기 이제 수료식이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스탄에 있는 문화원에서 지난 13일날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수료식으로 이제 수강생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지난 한 학기를 추억하고 또 감상을 나눴고요. 최근 문화원이 이제 소개한 우리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오프라인으로 4지역의 스쿨이 누르술탄을 직접 와서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네. 이 봄학기 동안 또 꾸준히 한국어를 학습하고 또 결실 맺은 수강생 그리고 수료생 한 30여 명이 이번 참석을 했는데요. 문화원 홍보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해서 수료증을 전달하고 또 한국어 강좌 수강 신청 방법 같은 것들도 안내받고요. 한국 문화 퀴즈 그리고 수강생 장기자랑 공연 그리고 또 맞을 수 없는 그 달고나 뽑기 체험 이런 순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문화원은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고 싶은 이제 예비 수강생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해서 한국어 강좌 안내사항을 확인하는 방법과 또 수강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고요. 그래서 예비 수강생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한국어 학습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왔습니다. 또한 이 수강생 그 장기자랑 공연은요, 한국어 노래 그리고 K-팝 댄스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 예냐 학생, 수강생 중에 예냐라는 학생은요, 그 구독 부활에 사랑할수록을 아주 뛰어난 한국어 실력으로 열창을 하였고요. 이 수강생 중에 아이지아라는 학생은요, 그 K-팝 댄스를 아주 선보여가지고 많은 행사 참가자들에게 아주 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한민족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 15일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은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공동으로 한민족 문화의 날을 개최했는데요. 한민족 문화의 날 행사는 러시아 민족들의 문화유산의 해 기념 행사 일환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반도 현대미술 상설 전시관 행사가 열렸는데 한반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또한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타악기팀, 아리랑 무용단, 최율리아와 소마리나 가수들이 짧은 공연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날 한글 쓰기 한민족 타악기 문화체험실도 열렸습니다. 한글 쓰기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사람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써보았고 타악기 활동 교실에서는 짧은 작품 하나 만들어 보고 바로 발표 공연을 했습니다. 북을 치면서 여러 댄스 동작도 해보았는데 다들 만족하고 꽤 즐거워했습니다.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겠네요. 오늘 사할린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방자야, 저게 뭐냐? 뭐 말입니까? 저기 말이다. 저기요? 아니,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잘 보거라. 네. 저건 말이다. 아, 저곳이요? 저거 광안루 아닙니까요? 아, 그 광안루에 있는 저건 말이다. 아, 정확히 얘기를 하셨어야죠. 광안루에서 이걸 띠고 있는 저 여인 말입니까요? 그렇지. 저 여인이 누구냔 말이다. 저 여인은 월매딸 춘향이 옵니다. 춘향이라. 춘향이 이거 잘 타죠? 그래, 꽃보다 곱구나. 어허, 이거 춘향이한테 반했어 아주. 아이, 누가 반했다더냐? 춘향이가 아니고 광안루에 핀 꽃이 곱다고. 춘향이도 곱고 꽃도 곱지요. 그건 그렇지. 이거 타는 춘향이한테 가서 내가 만나자고 한다고 전해라. 왜요? 이거 밀어주시게요? 쉰소리 그만하고 얼른 가서 내 말이나 전하거라. 아이, 그럼 저도 춘향이랑 같이 이것 좀 타고 오겠습니다요. 해찰 부리지 말고 기다렸다가 답을 꼭 듣고 오너라. 꼭. 이도령이 광안루에서 이것을 타고 있는 춘향이한테 반해서 방자한테 심부름을 시켰네요. 그러게요. 과연 방자가 춘향이의 대답을 듣고 올 수 있을까요? 실제로 춘향전에 보면 단오날 이도령이 이것을 타는 춘향이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음력 5월 5일이 단오인데요. 단오가 되면 젊은 여인들이 이것을 뛰면서 놉니다. 이것은 나뭇가지나 두 기둥의 윗부분에다가 가로지른 나무에다 길게 두 줄을 매서 늘어뜨린 후에 줄 아래에다가 밑싯개를 걸쳐 놓고요. 올라가서 몸을 날려서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물러섰다가 하는 놀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에 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나타나는데요. 고려시대에는 상류계층에서 이 놀이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민간에서도 단오 때 이것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5월 단오가 되면 젊은 여인들이 이것 뛰기를 즐겼다는 기록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놀이의 하나인데요. 큰 나무나 두 기둥 사이에다 두 가닥에 줄을 매고 줄의 맨 밑에다 밑싯개를 걸쳐 놓습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몸을 움직여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탑니다. 단오 때가 되면 젊은 여인들이 이것을 뛰면서 즐겁게 놀았는데요. 요즘은 동네 놀이터에도 이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그네, 2번 미끄럼틀, 3번
딱지치기.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혜정이었습니다.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뛰기입니다. 단오 전에 마을 청년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단오날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것을 뛰었는데요. 평소에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던 부녀자들에게 이날만은 자유롭게 이것을 뛰는 것이 허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에게 이것 뛰기가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단오날 부부가 함께 이것을 뛰면은 불화도 없고요. 아이를 잘 낳고 태어난 아이가 무병장수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긴 저도 어렸을 때는 이것 뛰기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단오 때 이것 뛰기 즐기셨을 겁니다.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콩으로 KBS 콩 들으시면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체험 수기가 올해도 어김없이 동포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022 한민족 체험 수기는요, 생활 속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전승하고 우리 말과 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체험담과 한류와 한글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담 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작품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고요. 영상 콘텐츠는 5분에서 10분 내외입니다. 접수는 9월 1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작품은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로 접수를 받는데요. 보내주실 곳은 우편번호 07235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실 분들은 972khz@kbs.co.kr 972khz@kbs.co.kr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내주실 분들은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홈페이지 2022 한민족 체험수기 참여 코너에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에는 뭐 가정의 달이라고 기념일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달보다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으네요. 네, 정말 5월은 분주한 달 같습니다. 초목도 완전히 무성하고 예. 또 행사는 행사대로 많고 그렇죠. 더구나 우리 고려인 역사유물 전시관은 5월 20일이 세계의 네. 날 맞아서 또 이게 개관 1주년 개관 1주년이었잖아요. 네. 이래저래 해서 굉장히 정말 분주한 달이었습니다. 예, 이 광주 고려인 마을에도 5월에 아주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열렸다고 하는데 뭐 한두 가지만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예, 제가 몇 주 전, 2주 전인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인의 구전가요를 집대성했고 네. 또 재즈 음악을 소련에서 개척했던 한약고 작곡가 특별전을 해서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올해로 창립 90주년을 맞은 네. 고려극장 한진 작가가 활동했던 고려극장 9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것 기획전을 개관 기념으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네. 네, 여기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고려인들이 강제주 이전에는 이 고려인들의 민족문화 예술의 3대 기관이 이 학교,
고려사범대학이라고 최고의 그 민족학교가 있었고 극장이 있었고 모국어 신문사 이 세 개 기관이 있었는데 강제주도 해가지고는 신문은 폐간됐다가 이듬해 복관이 됐고 대학은 대학에서 모국어를 사용 못하게 해서 그 대학은 사실상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한 번도 중단 없이 민족문화 예술을 계속 이렇게 창달하고 이 고려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일깨워주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웃고 울고 노래하고 춤추며 이렇게 살아왔던 이 90년 역사의 그 고려극장을 네. 이렇게 조명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뜻깊은 전시죠. 그리고 마침 또 한진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진 작가의 그 숨결과 족적이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극장을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게 돼서 정말 저도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전시가 됐습니까? 소장하고 있는 것들은 참 많은데요. 네. 여기 그 전시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일부 사진들 그리고 당시 신문이나 포스터 네. 또 어떤 증명서, 육필원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다른 데서는 보기 어려운 그 희귀한 또 작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2년에 고려 극장의 1세대 미술가였던 방일추가 네. 국안문으로 이렇게 그 비단천에 20주년을 맞아서 공훈배우 칭호를 받은 김진 배우한테 네. 이렇게 그 축하문을 써준 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디서 보기가 힘든 것들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시하고 또 극장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극장의 연역도 줬고 또 지도도 표시해서 극장의 그 활동 지역 이런 부분들을 다 표시해서 관람객들의 지금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한진 작가가 이 소련의 국민증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국민증을 받은 후에는 좀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심리적인 안정이 네. 아마 그 마음의 내면에 그 억눌려 있던 그 창작 의욕을 억눌렀던 또는 창작 의욕을 보이지 않게 저해했던 그런 그 억압 기제가 사라져서 그야말로 자유롭게 창작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글을 쓰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진 작가는 그 76년에 국민증을 받은 후로 거의 2년 간격으로 계속 작품을 쓰게 되죠. 그래서 네. 79년에 산부처, 그리고 81년에 토끼의 모험, 83년에 너먹고 나먹고, 85년에 폭발, 87년에 나무를 흔들지 마라. 이 연이어 희곡 작품들을 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라도 희곡은 2년이 아니라 1년에도 여러 개를 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한진 작가가 쓴 그 희곡들은 사회적으로 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아주 그냥 그 관객들에게도 그 몰입도를 높인 그리고 모스크바에서도 이 작품성을 인정받은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산부처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후삼국 시대에 태봉이란 나라를 세운 그 궁예가 있었죠. 네네. 나중에 왕건에게 이제 뺏겼는데 예. 그 궁예가 우리나라 뭐 드라마에서도 예전에 여러 번 방영했었습니다만 예. 그 관심법이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는 그 과대망상에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겁니다. 살아있는 부처. 궁예가 자기를 스스로 생불이라고 불렀죠. 예. 그래서 궁예의 그 일대기를 형상화한 작품인데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혼란기에 국가의 권력을 손에 쥔 그 한 인간이 어떻게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네. 타락하고 몰락해 가는지 그리고 그때 일반 백성들은 어떠한 학정과 수탈을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 간신들 사이에서 난무하는 온갖 음모, 권모술수 그리고 또 충신들이 보여주는 헌신, 의로운 희생 이런 것들이 그 사회의 그 거시적인 관점하고 등장인물들의 어떤 미시적 인간관계가 네. 아주 유감없이 적절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두말할 것 없이 그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북한의 김일성 개인 숭배와 우상화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이게 직격에서 비판할 의도로 이렇게 쓴 작품입니다. 네네. 여러 차례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관객뿐이 아니라 당시에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해주셨는데 그 연극 역을 맡았던 그 2세대 배우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이 작품을 보자마자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지만 이게 바로 북한을 이렇게 비판하고 독재 정권들을 비판하게 쓴 거구나 하는 걸 바로 알았답니다. 그리고 소련의 여러 지역이나 또 이런 관객들도 이게 무슨 의도로 쓴 작품이란 걸 바로 알 수 있어서 감동을 했는데, 특히 관객들은 소련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스탈린 개인 숭배와 개인 독재가 있었죠. 네. 그 시절을 관객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생생히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의지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이 연극을 보고 러시아의 유명한 그 연극 평론가가 이렇게 평론을 해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만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네. 자주와 독립을 위한 10세기 태동국 백성들의 투쟁을 그린 한진의 3부처는 관객들을 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측면과 연결시켜서 그들에게 뚜렷한 정치 철학적 확신을 심어주었으며, 누군가의 평가로 이해되는 것이 아닌 연극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주는 가장 훌륭한 작품이었다. 그리고 이 연극은 고려극장이 정치적 철학적 문제를 무대에서 제기하는 능력을 마음껏 치유하게 만든 극작이었다고,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한진 작가의 전성기 때 작품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날치 밴드가 불러줍니다. 말을 허라니 허오르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독파 여러분 고맙습니다.